앞으로 퇴직을 하면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 내가 잘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때 아이의 권유로 블로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입사해서 직장 생활만 벌써 32년, 늘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으로, 직장에서 업무 후 퇴근하면 집에 오면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돌보며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커지면서 나 자신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몇 년 전부터 운동 탁구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로 수채화도 배우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동은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봉사활동도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나씩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그동안 못했던 다양한 활동도 하고 싶고 직장 생활하면서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장기간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누구나 퇴직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퇴직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매월 월급이 통장으로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퇴직 후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퇴직을 준비하며 재테크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는 부자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부도 함께하며 행복한 퇴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가자. 라는 가수 나훈아의 말에 더욱 공감이 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90대 박사가 탄생했다. 성공회대 일반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상숙 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 씨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를 온몸으로 실천한 주인공이다. 현존하는 국내 최고령 박사라는 기록을 세운 이 씨는 그간의 소회를 담은 책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를 출간한다. 이 씨의 책에는 논문 속에는 담지 못한 깨달음과 삶의 여정 등이 담겨 있다. 치열한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온 90대 박사가 말하고자 하는 인생관은 과연 무엇일까? 이 씨는 1931년에 태어났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을 비롯해 굵직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였다. 나이만 30세인 1961년 숙명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립서울모자원에서 수의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사로 근무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씨는 1965년 완구 제조회사인 흐주소예산업을 설립했다. 이후 30여 년간 기업을 운영하며 해외 수출을 담당하는 등 여성 경제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 씨는 여성경제인 협회장을 비롯해 숙명여대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고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및 석탑산업 훈장을 수상했다. 이 씨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드물던 시절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보기 드문 여성 경제인이었다. 여성이자 동양인으로서 세계 시장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공항에 대기하던 택시기사들이 체구가 작은 동양 여성인 나를 보고 한참 낄낄거리며 웃었다라며 차별받던 시절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이 씨는 굴하지 않고 30년간 회사를 운영했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80대의 나이에 접어든 이 씨는 휴식을 택하기보다 또 다른 배움의 길을 택했다. 성공회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소감을 발표하는 이상숙 씨의 모습. 성공회대학교. 그는 경제활동을 하며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사회학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 의논 끝에 이 씨는 2018년 성공회대 사회학 석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이 씨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원 생활이 무척 즐거웠다고 답했다. 그는 새로운 세계가 즐겁기도 하고 이때까지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도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80대 노인으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이 씨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소수자가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비대면 수업에 임하는 건 이 씨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갔다. 그는 소수자의 실수가 부끄럽지 않고 외롭지 않을 만큼 훈훈하고 재미가 있었다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이 재밌고 즐겁다는 이 씨는 은퇴 후 인생 2막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처럼 새로운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것을 권유했다. 그는 자신의 공부 도전에 대해 휴식이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등 인생관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야기하며 정년 퇴임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건강, 일, 취미, 인간관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노후 준비란 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심리적인 면까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니어들의 취미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생활은 등산입니다. 등산은 50대, 60대 분들께 추천하는데요.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아직 근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몸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취미 생활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등산은 성취감과 즐거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그룹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마음이 맞는 친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즐기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입문자라 할지라도 돈이 들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탁구, 테니스나 배드민턴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스포츠입니다. 실내에서 즐기는 운동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탁구는 사람을 사귀기에도 좋고 두뇌 활성화, 다이어트 순발력, 판단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팔, 다리, 몸통, 허리 등 전신을 사용하는 스포츠로 짧은 시간 안에 탁월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만 즐겨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수영이 노년층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수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꾸준히 수영을 즐겼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33%나 적게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3명 중 1명이 낙상 사고를 겪는 만큼 수영을 꾸준히 해두면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 기능과 관절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걷기 운동만 잘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하는 걷기 운동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가장 혈압이 높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라면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다면 스틱을 이용해 체중을 양쪽 스틱에 분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틱을 이용해 걸으면 상체 근육도 함께 쓰기 때문에 신체 기능과 척추기를 이끈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과 같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타기는 걷기 운동이나 등산과 달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흔히 자전거는 하반신 운동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상체의 힘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근육을 고루 쓰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폐의 탄력성이 좋아져 폐활량이 증가합니다. 평소에 쉽게 숨이 차는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기를 꾸준히 하게 되면 산소 흡수량이 증가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나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노인은 심장병이나 중풍을 최대 50% 이상 감소시키고 대장암 및 직장암도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6번째, 종이접기.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끼쳐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종이접기를 하면 눈과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사용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접기는 뇌를 활성화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어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적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번째, 그림 그리기. 노후에 그리는 그림 그리기는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시각적, 공간적,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운동적 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캐나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때 우리는 뇌의 많은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억력과 언어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번째, 명상하기. 명상은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명상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염증성 화학물질의 분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치매 증상이 시작된 사람에게도 명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연구진들이 조사한 결과 꾸준히 명상을 실천한 노인들의 주의력, 기억력, 순발력 등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상은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RI 촬영으로 뇌의 상태를 관찰한 연구팀은 명상 중인 환자는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관리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9번째, 홈트레이닝. 바깥 활동이 어렵거나 주변에 운동을 배울 만한 곳이 없다면 홈트레이닝을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홈트레이닝 채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필라테스부터 요가 그리고 근력 운동까지 누구나 쉽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 채널을 찾아 꾸준히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식물 키우기.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려식물을 키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 취향에 맞는 식물을 집에서 키우면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집안 곳곳을 큰 식물이나 작은 화분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인테리어로 자연 친화적으로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점차 심해지는 요즘 반려식물은 실내 공기 정화와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스 평가까지 있어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반려식물을 정성 들여 키우면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힘들어지면 바깥에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는데요.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식물과 교감을 나누다 보면 우울감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면의 연장으로 노후 생활은 60세 정년퇴직 이후에도 무려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전문가들은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 건강 그리고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